A.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적 재건과 경제 구조의 재정비.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을 비롯한 주요 전쟁 지역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었으며 전후 각국은 경제적 재건과 함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마련하는 데 힘썼다. 경제 재건을 위한 다양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졌고 경제 구조는 전쟁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1. 전후 경제 재건의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전쟁 지역의 경제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공업시설, 교통인프라, 주거시설 등 기본적인 경제 기반이 크게 파괴되었으며 전쟁 동안의 과도한 군비 지출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은 경제적 재건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으며 유럽 국가들은 전쟁 후 경제 회복을 위해 대외적인 원조와 내부 구조 개혁을 필요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후 세계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과 그 후의 대공황을 거치며 이미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후 재건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요 목표로 부상했다. 특히 미국은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의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2. 마셜 플랜과 유럽의 경제 재건.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 지원 프로그램은 1948년부터 시행된 마셜 플랜이었다. 미국은 유럽 경제의 재건을 위해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원조를 제공했으며 이는 유럽 경제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마셜 플랜의 주된 목표는 유럽의 산업 생산을 회복시키고 국가 간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 원조는 유럽 국가들이 전쟁 후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마셜 플랜의 시행으로 유럽 국가들은 다시금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으며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주요 국가들이 빠르게 경제 회복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상호 협력과 경제 통합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는 후일 유럽 경제 공동체 EC와 같은 경제 협력 기구의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유럽연합 이후로 발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3. 일본과 아시아의 경제 재건. 유럽과 더불어 일본도 전후 경제 재건의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일본은 전쟁 중 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전후에는 미군의 점령 하에 놓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경제 회복과 안정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본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였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산업 정책을 통해 철강, 화학, 기계 등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일본은 경제 재건 과정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본은 자동차,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일본의 경제 재건과 성공적인 성장 모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도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4. 브레튼 우주 체제와 국제 경제 질서의 구축.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경제 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브레튼 우주 체제의 도입이다.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마련되었다. 이 체제는 세계 경제가 다시는 대공황과 같은 대규모 경제 위기를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제 금융 및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브레튼 우주 체제의 핵심은 고정환율제와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 통화 시스템이었다. 각국의 통화 가치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었고 미국 달러는 금과 교환될 수 있는 기반을 두었다. 이를 통해 국제 경제의 안정성이 강화되었으며 각국은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었다. 또한 브레튼 우주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 WB 설립되었다. IMF는 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회원국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전후 복구를 지원하는 장기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 이 두 기구는 전후 경제 재건과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 무역 자유화와 국제 경제 협력의 강화. 전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국제 무역의 자유화였다.
1947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지 ATT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대표한다. GATT는 이후 세계무역기구 WTO로 발전하여 국제무역의 규범을 정립하고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무역 자유화는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확대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 외에도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등의 신흥 경제국들이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 구조가 점차 다변화되었다. 6. 경제 구조의 재편과 사회적 변화. 전후 경제 재건과 구조의 재정비는 각국의 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경제 회복과 함께 복지국가 모델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교육, 의료, 사회보장 제도가 강화되면서 국가의 경제 성장은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유럽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모델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국가 주도화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고도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경제 구조의 재편은 각국의 경제적 자립과 함께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결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적 재건과 구조 재편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브레튼 우주 체제, 마셜 플랜, 일본과 유럽의 경제 재건, 국제 무역 자유화 등은 모두 전후 세계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새로운 경제 구조의 재편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 체제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B. 국제경제기구의 출현과 그 역할.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속화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불안정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경제기구들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국가 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무역을 촉진하며 경제위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요 국제경제기구들의 출현 배경과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겠다. 1. 국제경제기구의 출현 배경. 국제경제기구의 출현은 여러 경제적 위기와 세계적 변화의 결과물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크게 불안정해졌고 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의 경제는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었고 국제무역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고 국제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1944년 브레튼 우주 회의에서 주요 국가들이 모여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등 여러 국제 경제기구가 출현하게 되었다. 2. 주요 국제 경제기구와 그 역할. 1.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통화기금 IMF는 1944년 브레튼 우주 회의에서 설립된 기구로 국제통화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MF는 회원국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단기 자금을 제공하여 환율 안정과 통화 체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IMF는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회원국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조언을 제공한다. IMF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환율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IMF의 도움을 받아 외환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적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IMF는 경제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권고하여 경제 회복을 돕는다. 이 세계은행 월드뱅크. 세계은행 WB는 국제 경제 재건과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장기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은행은 전후 재건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현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인프라 개발, 교육, 보건, 농업 등의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기술적 조언과 지식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빈곤을 줄이며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은행은 이를 통해 글로벌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 촉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3.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WTO는 1995년에 출범한 국제기구로 국가 간의 무역을 규제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지 ATT를 계승하였으며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무역을 장려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WTO는 무역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며 회원국들이 상호 무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한다. 또한 WTO는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해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주로 선진국 간의 경제, 협력과 정책 조정을 위한 기구로 1961년에 설립되었다. OECD는 회원국들 간의 경제 성장, 고용 창출, 생활 수준 향상 등을 목표로 하며 경제 정책과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한다. OECD는 주로 경제 정책에 대한 연구와 권고를 제공하며 회원국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 환경,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5. 유럽연합 EU. 유럽연합 EU는 유럽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초국가적 기구로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과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EU는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였으며 공동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운영한다. EU는 단일 시장을 통해 회원국들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자본, 노동,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또한 유로존을 통해 단일 통화인 유로를 도입하여 경제 통합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EU는 이를 통해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회원국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국제경제기구의 도전 과제. 국제경제기구들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여전히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지역적 경제, 불균형,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등은 국제경제기구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능력도 국제경제기구들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경제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국제 경제기구들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론. 국제 경제기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주체들이다. 이들은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경제기구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협력이 요구된다. 시. UN,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그 역할.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각국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경제 발전,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설립되었으며 그중 UN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글에서는 UN, IMF, 세계은행의 설립 배경과 그들의 주요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1. UN United Nations. 설립 배경과 목적. U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했다. UN은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전 세계의 인권을 보호하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193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의 중심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요 역할. UN의 주요 역할은 크게 평화 유지, 인권 보호, 경제적 발전 촉진, 국제 협력 강화로 나눌 수 있다. 평화와 안전 유지. UN은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분쟁 지역에서의 휴전 조정과 평화, 협정을 지원하는 등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권보호유엔은 전 세계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약과 협약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UNHRC와 유엔 난민기구 UNHCR 등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며 인권 침해와 박해로부터 개인과 고맙습니까, 집단을 아들 보호하는 получ어서. 활동을 한다. 경제적사회적 발전 유엔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 빈곤,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유엔 산하 기관인 유엔 개발계획 UNDP과 유니세프 UNICEF 등은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국의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다. 국제협력과 법치주의 강화 유엔은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를 촉진하고 국제법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국제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다. 2. 국제통화기금 IMF 인터내셔널 마너테리 펀드 설립 배경과 목적 국제통화기금 IMF는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설립된 국제기구로 글로벌 통화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MF의 주요 목표는 환율 안정, 국제금융 질서 유지, 회원국의 경제위기 지원을 통해 세계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 역할 IMF는 세계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율 안정 IMF는 회원국 간의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국제 통화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환율의 불안정성은 국제 무역과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MF는 국제 통화 기금의 운영을 통해 환율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적 혼란을 방지한다. 재정 지원 IMF는 경제 위기에 처한 회원국에게 단기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파산을 막고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이러한 지원은 IMF가 제시하는 경제 구조 조정 프로그램과 함께 이루어지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 모니터링과 조언 IMF는 회원국의 경제 정책을 감시하고 각국이 적절한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한다. IMF는 매년 각국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제시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3. 세계은행 월드뱅크 설립 배경과 목적 세계은행은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전후 재건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세계은행의 주요 임무는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을 통해 전 세계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세계은행 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과 국제개발협회 IDA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역할 세계은행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제개발과 빈곤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개발자금 지원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 교육, 보건,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빈곤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기술적 지원과 정책 조언 세계은행은 자금 지원 외에도 기술적 조언과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이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적절한 개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 촉진 세계은행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환경 보호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4. 국제기구의 도전 과제와 향후 과제 국제경제기구들은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무역 갈등, 기후변화, 빈곤 문제 등은 국제기구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각국의 주권 문제와 국제 기구 간의 조정 문제 역시 이들 기구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 경제 기구들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동에 발맞춰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제는 국제기구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이슈로 남아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 간의 협력과 조정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UN,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의 평화 유지, 경제 발전,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등 국제 경제기구들의 활동은 전 세계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